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진도 관련돼서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적절한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속도를 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데이터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뭐 int, float, string, 그 다음에 bool도 있었고요. non type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몰려 있느냐,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리스트 얘기했고요, 투플 얘기했고, 셋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딕셔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외에도 뭐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데 제가 뭐 다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의 지식도 여러분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면서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하고 데이터 스트럭처 요거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건가, 그런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거기부터는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베이직은 커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커버가 되면 중간고사 이후나 뭐 베이직이 끝나면 넘파이, 판다스, 매프로라이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최종적으로 sklearn을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야 요 뒤에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고요. 여기서 좀 시간이 지체가 되면 이 뒤에 부분이 좀 날림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얘기한 거가 여러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렐리 출판사의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핸드북이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장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파이썬 얘기는 별로 없군요. 2장 섞여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로 낸 문제를 풀다 보시면 아직 거의 못 푸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우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천천히 하고, 베이직 데이터 스트럭처까지 끝나고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는 조금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파이썬 맨 처음에
배울 적에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해서 그 다음에 배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딕셔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보시죠. 딕셔너리는 제가 생각하기엔 리스트하고 비교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3, 33.8, 22.7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그래보죠. 그걸 리스트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데이터를 불러올 적에는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사용을 할 겁니다. 0, 1, 2, 3, 4, 5, 6, 7, 8, 9를 이용을 해서. 그런데 딕셔너리는 그 인덱싱 같은 걸 할 적에 0, 1, 2, 3 그거를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덱스 역할을 해요. 여기서 pork, beef, chicken 그랬는데 요게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거 부분이 데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리스트는 인덱스가 디폴트 인덱스를 사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딕셔너리는 커스터마이즈 된 인덱스를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그 가축의 몸무게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주는 게 나중에 사용할 때가 편해요. 어떻게 부르는지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일단 construct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건데요. 이건 리스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리스트예요. 리스트인데 이렇게 투플로 주어져 있어요. 각각의 멤버가. 이렇게 투플로 주어져 있습니다. 리스트 각각의 멤버가. 거기다 딕을 쳐주면 딕셔너리가 되고 여기가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데이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는 키라고 부르고요. 요 데이터 역할을 하는 건 value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음에 요거는 empty dictionary고 이렇게 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건 set이 아닙니다. 딕셔너리예요. empty dictionar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웹툰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딕셔너리인데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돼지, 고기, 쇠고기, 닭고기 있는데 이제 말고기가 들어오는 거죠. 네, 이게 뭐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기존에 그 포크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걸 오버라이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 밸류 개념인데요. 여기 이렇게 X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특정한 데이터를 불려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리스트였다고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인덱스가 있었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불러오는데 딕셔너리에서는 커스터마이즈된 인덱스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인덱스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인덱스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X 여기 꺽쇠하고 키를 집어넣으면 요 밸류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현재 여기에 horse가 없는데 horse를 부르면은 에러가 발생을 해요. 예,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는지 봅시다. 키 에러가 발생할 것 같은데. 키 에러가 발생을 했죠. 그 얘기는 이 horse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키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try exact 구문은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keys, values, items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죠. 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딕셔너리입니다. 오케이. 이걸 하기 전에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X가 리스트라고 그래보죠. 이렇게. 그러면 요 리스트를 for loop에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리스트에 있는 멤버들이 하나씩 튀어나와서 요 i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여기에 뭐 이렇게 되면 요게 하나의 아이템, 요게 하나의 아이템, 그 다음에 요게 하나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딕셔너리를 집어넣으면 요 for loop를 돌릴 때 딕셔너리를 집어넣으면 요게 키만 잡혀요. 키만 잡힙니다. pork, beef, chicken. 그래서 여기 요렇게 해도 키만 잡히고요. 키스인가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돌리면 키만 잡히고요. 여기 keys 메소드를 사용을 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오고요. 근데 for loop를 사용할 때 value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values 하면 됩니다. 그러면 value만 잡히고요. items 하면 key value 페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key value 페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요거를 언패킹을 해서 지금 원래 요게 투풀이고요. 투풀을 언패킹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키 밸류 페어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X를 for loop로 돌릴 적에 그 딕셔너리를 for loop로 돌릴 적에 그냥 요렇게 하면 키만 픽업이 되고요. 요렇게 해도 키만 픽업이 되고 밸류만 픽업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키 밸류 페어를 픽업을 하고 싶으면 여기 아이템스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인데 요거를 제가 일부러 빼봤어요. 빼봤더니 뭐 키스 그러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values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items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실제로 요 keys, values, items는 typically 요 for loop 돌릴 적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get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요걸 보시죠. 여기 지금 요게 딕셔너리인데 요렇게 부르면 요 1이 픽업이 될 거예요. 1이 픽업이 될 거고요. 이제 get 메소드를 설명을 드릴 텐데 get 메소드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키가 없을 경우에 요게 부르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보시죠. 여기 요 get인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부르나 요렇게 부르나 get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부르나 이 경우에는 동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x라는 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horse라는 키가 없는데 horse를 부르면 키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키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이 get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키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horse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 출석에 문제 있는 사람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get 메소드는 typically 어디서 사용을 하냐 하면 여기 요걸 불렀는데 요게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horse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요 horse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이 되고요. 키 에러가 발생이 되고 여기서는 none이 리턴이 됩니다. none이 리턴이 되고 근데 none을 리턴하지 않고 다른 거를 리턴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 다른 걸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not available인 이거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될까? 스펠링이 예.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예.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none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해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 에러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none을 리턴하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를 리턴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get 메소드가 하는 작업이에요.
예, 그 다음에 set with default라는 거는 예, 잘 보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X, Y, G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X에다 10을 어사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X에다 10을 어사인 하고 싶은데 기존의 데이터가 있으면 오버라이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A X equal 10 이렇게 하면 X 값에 대해서 10으로 오버라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있으면 오버라이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set default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X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버라이드 하지 않았고요. horse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10이라는 데이터를 추가로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사인먼트를 하면 여기에다가 어사인먼트를 하면 있으나 없으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의 데이터는 킵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럴 때 set default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솔루션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은 여러분이 자주 사용을 하면 익숙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익숙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구글링을 하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딕셔너리와 관련돼서 무슨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과 관련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도 있군요. 업데이트는 어떤 걸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pork, beef, chicken에 관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딕셔너리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포크하고 호스를 이렇게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했군요. 그런데 똑같은 작업을 업데이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새로이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이 딕셔너리 형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려면 for loop를 돌려서 키 밸류 페어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주어졌으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사인먼트를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데이터고요. 이게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이런 딕셔너리 형태로 주어졌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를 for loop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이게 기존의 데이터고요. 기존의 데이터에서 일부분을 새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for loop를 돌려서 요 업데이트 데이터에 있는 키밸류 페어를 받아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x의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이런 딕셔너리 형태로 주어지면 이렇게 하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for loop를 안 돌려도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메소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에 있던 팝도 있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스를 팝해라. 그러니까 호스가 없어졌군요. 그 다음에 요게 리턴 값이 있는데 리턴 값을 프린트해 보니까 요 데이터가 리턴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팝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작업을 하는군요. 델도 리스트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홀스 부분의 데이터를 제거를 하면 이 홀스 부분이 사라지게 되겠군요. 근데 여기에 dog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dog은 없으니까 key error가 발생을 하는군요. 오케이. 저도 기본적인 딕셔너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디테일한 어떤 특정한 메소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거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메소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거는 익숙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스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파이썬 배우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단지 이런 메소드도 있고 저런 메소드도 있고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구글링을 해서 특정한 메소드에 대해서 그 메소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도 특정한 딕셔너리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메소드가 뭔가를 구글링을 해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큐멘테이션을 보고 약간의 실험을 해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저가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면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의 메모리, 저가 모든 걸 다 외워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sorting에 관해서 그 리스트에 보면 리스트에서 우리가 sorting 할 적에 sort 메소드가 있었고 sorted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리스트일 때 한번 해볼까요? x가
315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그때 X sort라는 게 있었고요. 아마 이렇게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135 이렇게 sorт 됐고, 뭐 거꾸로 리버스 sorт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었고, sorted를 사용할 적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x 이퀄 이런 식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x 이퀄 하면은 이건 넌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넌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sort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sorted는 펑션으로 리턴 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딕셔너리에서도 sorted 함수가 작동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sorted 하면 키를 소팅해 주는군요. 키를 소팅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키 밸류 페어를 소팅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이 아이템스 이렇게 하면 여기 리스트인데 dig items라고 돼 있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리스트인 것 같아요. 리스트 안에 키 밸류 페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sorting을 하면 요 첫 번째를 기준으로 일단 sorting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딕셔너리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여기서 sorting하는 아이디어는 dig을 그냥 sorting을 하면 dig을 그냥 sorting하면 키만 sorting을 해주니까 키 밸류 페어를 대응하는 밸류도 같이 해주려면 지금 아이디어가 뭐냐면 dig을 리스트로 바꾸고요. 리스트를 sorting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dig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x items 하면 이게 리스트인데 리스트처럼 보여요. 정확하게는 리스트는 아닌데 dig items라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런데 리스트처럼 보이고 리스트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는 키 밸류 페어가 이렇게 투플로 주어져 있는데 그걸 sorted 하니까 첫 번째 코디네이트, 제로 번째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sorting이 됐고요. 대응해서 밸류도 같이 따라서 됩니다. 그래서 sorting을 하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왜 안 해놨지? 예. 자, 요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소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X가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했죠. 오케이. 요 밑에다 해보죠. X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요걸 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X items 이렇게 하면 요게 dig items 해가지고 리스트가 되는데 그냥 X에다 리스트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아니군요.
키만 받아들이는군요. 그럼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dig items라는 걸 리스트로 바꿔치기 한 거고, 요거를 sorting을 하면 요게 sorting이 됐을 거고요. 요걸 dig로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됐죠. A, B, C, D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요거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을 했군요. 요게 xitems라는 게 리스트인데 키밸류 페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for loop로 돌려서 키밸류 페어가 되어 있는 거를 딕셔너리로 만들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소팅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키밸류 페어에서 그러니까 여기 x를 그냥 집어넣었으면 안 됐고요. 왜냐하면 리스트로 바꿔주니까 키 부분만 리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키 밸류 페어가 투플로 잡힌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그걸 소팅을 하고 sorted 펑션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소팅이 된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그걸 딕셔너리로 바꿔치면 소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도 언패킹이 되는군요. 언패킹이 되는데 보니까 여기 이 키만 받게 돼 있군요. 그러면 키 밸류를 받고 싶다 그러면 아이템스로 해서 아이템스로 하면 이게 리스트처럼 생겼고요. 그 안에가 키 밸류 페어가 투플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거를 또 언패킹을 해서 키 밸류 페어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거예요. 요게 딕셔너리고요. 요거는 리스트인데 그 안에 투플들이 들어있고요. 그 각각의 투플들은 키 밸류 페어로 되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리스트가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근데 움직이는 걸 보면 리스트처럼 움직여요. dig items라는 오브젝트인데 거의 리스트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별거 아닌데 사실.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어요. 우리나라 주식을.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추가로 인스톨 하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아마 pip 인스톨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인스톨 했다고 치고 요 터미널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yes, no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걸 인스톨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후 이렇게 하면 야후 파이낸스라는 패키지가 임포트 됐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 주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후 보통 야후 파이낸스는 YF라고 임포트 합니다. 그래서 YF 티커 여기에다가 애플은 AAPL입니다. 티커 심볼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이 오브젝트 중에 히스토리 메소드가 있고요. 여기 피리어드는 피리어드 이퀄 맥스 하면 전체적으로 다 가져오고요. 스타트 엔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를 올해 거를 해보죠. 2021년 1월 1일부터 엔드는 2021년 12월 31일.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간단하게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앞에 5줄만 프린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 3일 이런 식으로 돼 있군요. 2021년 1월 3일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스타트인데. 예, 그러니까 2020년 말일자부터 나오는군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픈, 하이, 로우, 크로스, 볼륨, 디비던 나오고요. 거기서 클로즈, 종가입니다. 종가를 그림을 그려보죠. 이게 딕셔너리 부르듯이 부르네요. 그래서 올해 애플 주식이 조금 힘이 없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부를 때 티커가 이렇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
요게 티커가 이렇게 되는데요. 삼성전자를 야후에서 부르고 싶다 그러면 .ks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게 코리안 스탁 익스체인지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갖고 싶다, 네이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네이버 티커 심볼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네이버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이버는 많이 올랐네요. 근데 제가 네이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이게 네이버 티커인지 물론 여러분이 굉장히 그 주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걸 티커 네이버는 이거다 딱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티커는 요거고 네이버 티커는 요거고 카카오 티커는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그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판다스를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한글 폰트가 지금 맵플로 라이브에서 한글 폰트 프린트하면 기본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글 폰트를 잡아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지금 맵플로 라이브의 폰트 매니저라는 거를 임포트를 했고요. 요거는 맵플로 라이브에서 뭐 특정한 걸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지금 내 컴퓨터 시스템에 나눔이라는 폰트가 있느냐 그걸 프린트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폰트 리스트가 있는데 폰트 리스트 하면 요게 이제 리스트로 잡힙니다. 리스트 안에 폰트들이 스트링으로 잡혀요. 그런데 지금 요게 그 중에 이름이 나눔이 들어있는 거를 리스트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리스트예요. 요게 리스트고요. 리스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는 폰트들이 리스트로 잡힙니다. 근데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은 폰트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스트링으로. 그래서 그걸 forloop로 돌립니다. forloop로 이렇게 돌리는데 요 폰트 이름에 나눔이라는 게 있을 경우에만 잡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을 해서 나눔 폰트들만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눔 고딕 레귤러 TTF를 이제 요 패스를 여기 잡았고요. 아까 폰트 FM이라는 게 폰트 매니저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나눔 고딕 레귤러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이제 나눔 고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사용할 사이즈는 얼마인지 그거를 폰트 프로퍼티라고 이렇게 잡았고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아마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티커스라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커 스트링이라고 해서 제가 네이버를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네이버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요 딕셔너리, 요 티커스라는 딕셔너리에 이제 네이버를 집어넣게 된 거고요. 그러면 아웃풋으로 요 스트링이 잡힙니다. 근데 우리가 야후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야후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뒤에 .ks가 붙어야 되고요. 그러면 요게 여기에다가 .ks를 붙인 거고 스타트엔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 야후 파이낸스 보통 야후 파이낸스 이렇게 하는데 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네이버 거를 가져오고요.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그 오브젝트 중에서 히스토리 메소드를 스타트엔드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림 그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한글 폰트 집어넣은 거고요. 돌려보겠습니다. 폰트가 안 잡히는군요. 폰트 없이 하겠습니다. 그냥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폰트에 조금 문제가 있군요. 저거 사용하는 컴퓨터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여기 이제 여기가 나오죠. 삼성전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삼성전자를 쳐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컴프레션이라는 건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for loop를 안 돌리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for loop를 이용을 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for loop 없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캐릭터들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이렇게 캐릭터들이 요건 빈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캐릭터마다 그것이 몇 번째 로케이션에 있는지 그걸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enumerator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0, 1, 2, 3, 4 이렇게 주고요. 여기가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언패킹을 하면 언패킹을 해서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를 키로 했고요. 이걸 value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캐릭터 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mpty 딕셔너리를 만들었고요. 지금 키가 스트링이고 value는 요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캐릭터 딕에 이렇게 하면 이제 캐릭터 딕이 만들어지겠어요. 이렇게. 근데 동일한 작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보시죠. 이게 스트링입니다. 그걸 일단 리스트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스트로 하면 캐릭터들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enumerate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인덱스가 0, 1, 2, 3 이렇게 나가고 여기는 슈퍼볼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키 밸류 페어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decomprehension이에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사용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for loop를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 여기 딕셔너리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요거 딕셔너리 마저 끝내고 그 다음에 좀 쉬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텐서플로우가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리는 가상 환경에는 텐서플로우가 안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에러가 날 겁니다. 에러가 나죠. 가상 환경 바꾸겠습니다. 지금 현재 베이스고요. 텐서플로우 1이라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을 누르겠습니다. 제가 텐서플로우는 사용하지는 않을 텐데 데이터셋이 거기서 받기 때문에 요거 이거 굳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하지 말고 조금 간단한 세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어떤 작업이냐면 너무 복잡하게 하는데 이런 겁니다. x가 여기 있는 걸 몇 개만 해볼까요? 그 imdb라는 데이터셋인데 거기 있는 거 몇 개만 긁어오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골치 아프니까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집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IMDb라는 거는 뭐냐면은 인터넷에 영화 리뷰하고 뭐 별점 주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영화 리뷰들이 쫙 써 있고요. 그러면 그게 좋다고 평가하는 리뷰냐 아니면 나쁘다고 평가하는 리뷰냐 뭐 그런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해줘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리뷰가 영어로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숫자로 바꿔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작업을 할 때 요 딕셔너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would라는 단어가 요걸로 인덱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word가 주어지면 숫자로 바꿔치기 해주는 데이터가 있다고 그래 보죠. 그러니까 요거는 word to index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word to index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딕셔너리인데 두 개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요거랑 바꿔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index to word는 이제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for key value in word to int 요 items 이렇게 하면 요걸 보시죠. 요게 지금 for loop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거를 순서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순서를 바꿔치기 하고요. 아마 바꿔치기 요 정도 하면 되나? 아니면 투플로 묶어줘야 하는 그거는 조금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안 되면 여기 가로 투플로 묶어줄 생각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셋 같은데. 셋이죠? 딕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랑 요게 바뀐 겁니다. 그냥 요 가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요게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셋이 너무 커가지고 데이터셋이 너무 커서 이거 코드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작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영화 리뷰예요. 영화 리뷰인데 그게 positive 리뷰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거를 이제 딕셔너리
좀 전에 봤던 그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요 1이 뭔지, 14가 뭔지, 22가 뭔지 그거를 다 워드로 바꿔치기 한 게 요겁니다. 예, 요거는 요게 데이터고요. 리뷰 데이터고, 예, 요거는 안 좋은 리뷰군요. 클래스 넘버는 1 아니면 0이에요. 1이 리뷰가 포지티브한 리뷰고요. 0이 네거티브 리뷰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리뷰인지 보려면 아까 봤던 word to int나 int to word, 요거 int to word를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plain English로 바꿔치기를 하면 요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뮤터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얘기한 게 데이터하고 데이터 스트럭처 얘기했는데 float, int, string, bool, none, list, set, tuple, dig 해서 요거는 다 변경 불가고요. 요 데이터 스트럭처에서는 요거만 변경 불가고 나머지는 다 변경 가능합니다. 근데 요 dig은 변경 가능인데 dig이 사실은 키 밸류 페어로 되어 있죠. 근데 요 키는 immutable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딕셔너리 자체는 뮤터블 해요. 그런데 키는 immutable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empty 딕셔너리에서 여기 요게 키인데 키가 지금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키로 사용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이거 사용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요게 리스트고요. 리스트는 뮤터블 하기 때문에 요렇게 사용 못 하고 정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투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딕셔너리는 우리가 지금 4개를 얘기를 했죠. 리스트, set, tuple, 딕셔너리 얘기했는데 이 용어들이 랭귀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랭귀지에서 리스트는 array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요. tuple하고 set은 잘 모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다른 랭귀지 쪽에서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해시 테이블. 그래서 요 해시 테이블 딕셔너리 요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해시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요것과 관련돼서 해시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딕셔너리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불러올 때 빨리 불러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키가 주어진, 그러니까 여기 x가 딕셔너리가 x가 딕셔너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캣이라고 해서 요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요 키가 있으면 요거를 해시맵 스페링이 해시맵 HS 해시맵이라는 걸 통해서 인테저 같은 걸로 만들어 줍니다. 이 해시맵은 아마 오퍼레이팅 시스템마다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인테저가 주어지면 이 인테저가 리프레젠트 하는 메모리 어드레스로 가서 거기 있는 걸 찾아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캣에 대응해서 357이다. 그러면 이 메모리 로케이션에 357에 뭐가 있는지 보고 그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 x가 리스트라고 보죠. 351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메모리에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x 여기 요 x라는데 이 리스트가 어디 있는지 그 로케이션이 잡혀 있고 여기 엑스트라 메모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세 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각각에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데이터의 로케이션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1을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메모리 로케이션에 있는 요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딕셔너리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2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이 2라는 이 키에다가 해시맵을 작동시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메모리 어드레스가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불러져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스트럭처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해시맵은 랭귀지마다 다르게 적용이 될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해시맵을 odd라는 펑션을 이용을 해서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해시 펑션이 odd라는 해시맵이 odd면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거를 여기서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키가 dog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캐릭터 하나하나를 불러와서 여기 있는 캐릭터 하나하나를 불러와서 그거에 오드 펑션 여기 그 캐릭터를 이제 표현하는 인테저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그거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지금 dog 같은 경우에는 31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딕셔너리가 요 오드라는 해시맵을 쓴다는 건 아니고요. 그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dog라는 게 어떤 로케이션을 포인팅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cat이라는 게 다른 데를 그 포인팅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가져와지는 거고요. 근데 같은 로케이션을 이렇게 포인팅을 하게 되면 이걸 콜리전이라고 부르고요. 콜리전이라고 부르고 콜리전을 핸들링을 해줘야 됩니다. 딕셔너리가 알아서 핸들링을 해줘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는 기본적으로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른 랭귀지에서 해시 테이블은 해시 펑션, 해시맵 혹은 해시 펑션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콜리전이 생기면 콜리전을 적절하게 핸들링을 해줘야 된다. 뭐 그 정도 그 콜리전도 핸들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거기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 데이터를 불러올 때 혹은 데이터를 서치할 때 굉장히 쉽게 서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특정한 아이템이 있느냐, 아이템을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면 찾기가 쭉 찾아야 되겠죠. 이게 아이템 그러니까 여기 오더 n짜리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서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뭐 쭉 서치를 해야겠죠. 근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시맵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치가 금방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일단 딕셔너리는 이 정도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마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석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해 주세요. 지금 2시 18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2시 28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석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그래서 딕셔너리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스트링이나 리스트나 투플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핸들링 할 때 비슷한 구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나 아니면 슬라이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나 그런 게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시퀀스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오피셜리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요 데이터들이 일렬로 쭉 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슷한 오퍼레이션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게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이고요. 더 한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할 때도 시퀀싱이 돼 있으니까 비교할 적에도 첫 번째 아이템끼리 비교를 하고 첫 번째 아이템에서 타이가 생기면 그 다음 아이템을 비교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뉴메리컬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요. 이런 걸 비교를 할 때 보시면 사전식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은 대문자가 사전에서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작은 걸로 인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걸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리스트인데요. 여기는 요게 0보다 5가 크죠. 이번에는 0, 1까지는 타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멤버에서는 이게 크죠. 그러니까 이게 큰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이 일렬로 서 있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mprehension은 뭐 list comprehension, generator comprehension, tuple, set, dig 다 comprehension이 있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요거는 투플이 아닙니다. 요건 제너레이터예요. 투플 컴프레hension이 되려면 투플로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요건 셋이고 딕을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아까 콤마로 해서 문제가 됐었군요. 요렇게 해주면 되는군요. 아까 디컴프레hension 할 적에 키 밸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for key value in dictionary. 기존의 딕셔너리에서 키밸류 페어를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아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군요.
한번 해볼까요?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보고 X라고 하겠습니다. 1, 2는 2. 그래서 이걸 아이템스를 for로 풀어돌리면 키 밸류 페어가 나오고요. 근데 제가 밸류하고 키를 바꿔치기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아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텍스 에러가 났고요. 그래서 제가 가로로 이렇게 묶어줬더니 이걸 set으로 치더라고요. 여기 set comprehension이 된 거죠. 이게 set입니다. set이죠. decomprehension을 하려면 여기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멤버십 테스트는 어떤 데이터가 그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하는데 요거는 if 스테이트먼트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들어있으면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고 뭐 그런 걸 할 적에 이런 거를 쓰게 되겠습니다. 멤버십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매스 같은 거는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true가 나왔고요. 투풀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요. 근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키를 확인을 합니다. 키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여기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있고요. 10은 없습니다. 키에 10이 없어요. 그래서 true, false 이렇게 되고 set은 뭐 set 안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멤버십 테스트라고 부르고 딕셔너리에서 멤버십 테스트는 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판단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컴프리헨션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named tuple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collections에 있는 걸 텐데 그렇죠? named tuple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플 같은데 이름이 달려 있다 그래서 named tuple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제가 한번 사용을 해서 그때 정리한 겁니다.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요 네 개 제가 얘기한 그 네 개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파이썬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 안에 그게 임플리멘트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뮤터블, 임뮤터블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다 변경 불가고요. 요 데이터 스트럭처 4개 얘기를 했는데 투플만 변경 불가입니다. 나머지는 변경 가능하고요. 단 딕셔너리에서 키는 뮤터블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스트링을 쓰니까 키에서는
스트링은 변경 불가고요. 그리고 오늘은 소팅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forloop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팅할 적에 두 가지가 있는데 sort라는 게 있고 sorted라는 게 있는데 sort는 assignment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assignment로 받으면 안 되고요. 요거는 assignment로 받아야 돼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이렇게 있는데 이걸 sort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sort 메소드를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요거는 none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 함수는 리턴 값이 없어요. 이렇게 받아줘야 되고 리버스 하고 싶으면 리버스 이퀄 true로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none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소팅할 때 특정한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함수의 리턴 값을 이용해서 소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음수들도 섞여 있는데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그 절대값 취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리버스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거꾸로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orted라는 거는 u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u 펑션은 일반적인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요거를 쓰면 sorted 하면 리턴 값으로 sorted 된 게 나오는 겁니다. 리버스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지금 요건 리스트고요. 딕셔너리에 대해서 해보죠. 그러면 키를 기준으로 소팅이 됩니다. 키만 주어지는군요. 키만 주어지는군요. 그러면 키 밸류 키가 소팅이 되고 대응되는 것도 같이 따라오려면 요거를 리스트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지금 요게 키만 소팅이 돼서 오케이. 그러면 한 방법은 요거를 리스트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키밸류 페어의 리스트로 바꿔서 리스트를 소팅을 해서 그걸 딕셔너리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요거를 소팅을 하니까 sorted 하니까 이렇게 키에 근데 딕셔너리에서 sorting 한다는 게 조금 의미가 이상하네요. 딕셔너리는 이게 오더가 안 돼 있는데 그렇네요. 그래서 딕셔너리가 이게 데이터들이 오더링이 안 돼 있는데 거기서 소팅한다는 게 의미가 없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만 소팅해서 주는군요.
set은 그냥 소팅해서 리스트로 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set입니다. 예, 여기 멤버들을 소팅을 해서 리스트를 리턴을 해주군요. 예, 리버스 하려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요거는 클래스를 좀 배우신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솔팅을 할 적에 특정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솔팅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복잡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요 키를 이렇게 빌트인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user defined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사용을 해볼까요? 여기서 키를 sign을 집어넣을까요? numpy sign numpy를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빌트인 펑션 abstract 요걸 사용을 했는데 sign 펑션을 이용을 해서 솔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클래스에 여기 보시면 솔팅을 할 적에 esort라고 해서 요 어떤 특정한 함수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함수에서 나오는 함수에 그다가 집어넣어서 나오는 리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이게 조금 클래스로 짜가지고 조금 클래스가 연결이 돼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 각각의 밸류에다가 sign 펑션을 작동을 시켜서 그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요건 리스트고요. 리스트에 직접 요거를 작동시키면 아마 에러가 발생할 거고요. 리스트를 numpy 어레이로 바꿔야 됩니다. 보시죠. 지금 요게 원래 리스트고요. 근데 지금 요거를 소팅을 하는데 요 각각의 멤버에다가 sign 펑션을 작동시켜서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그게 제대로 소팅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거 각각에 대해서 sign 펑션을 작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increasing order로 돼 있으면 increasing order로 돼 있죠. 그러니까 소팅이 제대로 돼 있는 겁니다. 리버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디크리징으로 되겠습니다. 디크리징이 되겠고, 뭐 이거 뭐 탄젠트 해도 되고요. 그러면 요게 지금 잠깐만. 탄젠트가 이상하게 작동하네요. 조금 뭐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움직이네요. 사인은 제대로 움직였는데
사인은 제대로 움직였는데 탄젠트가 이상하게 움직이네요. 이거는 버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도 바꿔줘야 되는데, 위에만 바꿔줬군요. 탄젠트가 이렇게 소팅이 됐고, 소팅이 제대로 됐는지 탄젠트를 보면 제대로 되고 있네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버그가 있다는 게 제가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저 코드의 버그였네요. 이 sort 함수의 버그가 아니고. 리버스 하면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요 맨 마지막 거는 아마 클래스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sort하고 sorted는 요거는 assignment로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요거는 assignment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for loop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